지난 5월 정부는 서해안을 따라서 총 1,070km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해서 이제 초고압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기술이죠. 중요한 거는 글로벌 HBD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최영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아주 젊고 훈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분야 취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국경제신문 테크앤사이언스부 소속이고요. 또 과학기술정통부 등 여러 과학기술 당국과 또 대학 연구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 분야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기후와는 네. 직접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재생에너지 분야 문제와 테크 분야가 많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장에서 AI 분야로 돈이 많이 쏠리는 상황이죠. 또 아무래도 AI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전력망 분야에도 이게 사람들이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서 미국, 유럽의 노후 전력망 이슈와 더불어 또 우리나라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력망 분야 산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업의 핵심 기술인 HVDC와 또 국내 기술 수준, 또 관련 기업과의 인력 현황 등을 중심으로 취재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력망 기술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방송될 것 같네요. 일단 현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서남부 지역의 어떤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까지 이제 직접 끌어올리기 위한 초대형 직류 송전 사업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남부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력이 남습니다. 또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건설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전력 수요가 매우 급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일종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서해안 지역이 남는 에너지원을 수도권으로 송전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의 20기가와트를 주요 수도권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게 사업의 골자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이제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서를 발표를 했죠. 그때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총 1,070km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 HVDC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크게 두 단계인데요. 1단계는 새만금과 전북 새만금과 경기 화성을 잇는 약 220km 해저 구간에 왕복 회선을 설치해서 2기가와트의 송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후 전남 해남에서 당진까지 이어지는 루트 등 총 4개 선을 깔아 총 8기가와트 규모를 송전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구성입니다. 네,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보통 송전망은 이렇게 육지에서 뭐 송전탑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다로 이렇게 긴 먼 거리를 전기를 바다 밑으로 보낸다는 얘기인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정부의 배경 이런 얘기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원이죠. 지역에 있는 해상풍력은 거리도 멀지만 또 어떤 주파수 변동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HVDC는 기존에 깔려있는 교류 송전망에 비해서 주파수 계통 연결성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데이터 센터를 또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요. 또 데이터 센터는 내부 장치 대부분이 또 직류 기반이거든요. 또한 또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DC로 송전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커지면서 이런 직류 송전망에 대한 수요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수치상으로 들자면 이제 산업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데이터 센터 161곳 중에 101곳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을 만큼 수요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해외 시장의 예를 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HVDC를 중심으로 해서 송전망의
4,77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HVDC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뭐 효성중공업이나 또 관련 유관 기업들이 또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해안 HVDC 사업이 대대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이 육상에서 육상으로 전기를 보내는 게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네. 또 주민들 수용성이나 뭐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바다로 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네네. 이제 보내자 뭐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직류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교류. 네.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면 HVDC의 DC가 이제 디렉트 커런트 그래서 네. 직류인데요. 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해서 이제 초고압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항상 케이블로 전력을 전달할 때는 그 전력의 모든 전력량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고등학교 물리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전력은 P는 이제 전압과 전류의 곱, P는 VI라고 하는데요.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류가 클수록 이게 전력 손실량이 커집니다. 전력 손실은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는 이런 직류 송전망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손실을 되게 적게 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해저 케이블로 깔게 되면 교류 송전망에서는 매우 좀 전력 손실량이 더 커지게 됩니다. 되는군요. 네, 바닷속으로 깔리게 네. 되면. 예. 그런데 HVDC로 해저 케이블을 깔게 되면 거의 손실이 없고 또 중간에 또 무효 전력 보상기라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는. 네. 그런 걸 또 부가적으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죠. 네.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육상에서 볼 수 있는 네. 이런 전력을 보내는 그런 송전탑 이런 건 다 교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바다로 보낼 때는 이런 초고압 직류 송전 네. 이게 훨씬 이제 효과적이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아마도 생각해 보건데 그러면 이게 뭐 먼 거리를 간다든지 네. 막 유럽처럼 네네. 또 중국처럼 이런 데서는 HVDC가 많이 좀 이미 설치되고 기술도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HVDC 인프라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또 국영 또 전력 공사가 이제 힘을 합쳐서 대대적으로 전력망을 깔고 있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서 많이 또 설치가 되고 있는 배경도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중국 전역에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4만 킬로미터를 HVDC 송전망을 깔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1,070킬로미터 정도의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좀 업계에 더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니 아니다, 4만 킬로가 아니다, 5만 킬로미터 이상일 거다. 그러면서 전 세계 HVDC 깔려 있는 길이상으로 따지면 거의 과반일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아직 HVDC가 좀 걸음마 단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에 설치된 그 HVDC는 총 5곳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것은요. 이 가운데 3곳은 전류형이고 나머지 또 2곳은 전압형인데요. 전압형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전남 해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선을 처음으로 깔았습니다. 또 뒤이어서는 이제 진도와 서제주, 또 지난해 5월에는 북당진과 또 고덕을 잇는 HVDC가 또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이 용량으로 따져보면 0.7기가와트에 불과하고 또한 길이상으로 따지면 한 98에서 105km 사이 정도 됩니다. 예. 아직은 조금 걸음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중국에 비하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설치량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또 아마 또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HVDC 이런 네. 쪽에서 또 관련 기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경쟁력 있는 기업 또는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HVDC라고 하면 총 이제 핵심 부품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변압기, 또 변환 밸브,
그리고 마지막은 케이블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물론 그 부품 구성 순서도 그렇습니다. 변압기가 제일 앞단에 있고 그다음 밸브가 있고 케이블이 있는데요. 우선 국내 기업들은 전류형 HVDC 변압기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앞서 있습니다. 네. 사실 HVDC는 전류형과 전압형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이렇게 총 4곳이 굉장히 앞서 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또 국내 최초로 HVDC 변압기를 상용화를 했고 또 현재 부산 사업장에 국내 유일의 HVDC 변압기 생산 기지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LS 전선은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필요한 기술 규격인 525kV급 해저 케이블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있죠.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200메가와트급 전압형 HVDC를 자체 개발한 성과도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어서는 또 HD 현대일렉트릭도 전압형 또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에 현재 생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글로벌 HVD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글로벌 HVDC 시장의 어떤 시장 규모부터 좀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그 각 이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HVDC는 약 100건 이상의 발주가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해요. 또 여러 또 어떤 리서치 기관의 또 전망에 따르면 현재는 한 20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2030년 이후로는 92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거라고 내다보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